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최민희가 또 이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네요. 바로 뭐냐.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들어가면 이제 경호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이게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왜곡 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숫자로 보면 뭐 그렇게 비슷하게 되지만은 아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2배 늘어났어 하면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아우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모양이네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최민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물론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는 맞아요. 그래서 경호실도 그렇게 비싼 고급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갖다 들이대는 것은 더럽게 잘해요. 이게 최민희. 아이고 이런 인간이 말이죠.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이 부인, 정말 이거 김정숙 부인, 이재명 부인 이것들 전부 범죄자들. 자, 김혜경이가 이제 결국은 오늘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김혜경의 범죄가 우선 2개예요. 이제 하나는 똑같이 이제 경기도 법관을 써먹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경선 때 2021년도 9월 달에 지금 이제 종로에서 밥 먹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10만 4천 원짜리.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사실 요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카를 가지고 뭘 하느냐, 뭐죠? 청담동 샴푸, 일제 샴푸도 써먹고, 소고기도 사먹고, 그 다음에 일본 수시밥도 사먹고, 사과도 사먹고, 세탁소속하고, 온갖 거. 모든 생활비를 갖다가 경기도 법카로 썼다는 의혹이 되겠는데요. 요거 지난 7월 4일 날 불렀는데,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 그 다음에 배소연 3명을 동시에 불렀는데, 전당대회, 이걸 핑계대서 여태까지 안 갔어요. 아니, 전당대회를 김혜경이 합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아니, 배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재명이는 이제 출두 날짜 합의를 못 받고, 그래서 오늘 느닷없이 이제 오늘사 이제 가게 됐는데, 요것도 비공개리에 출두를 했습니다. 야, 이 치사한 인간들. 예, 아니, 그렇게 국민 앞에 고개도 못 드는 죄 행을 누가 저질러라고 했나요? 그래서 요것은요, 경기도 예산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려 한 3억 9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감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10월 16일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 측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되는 그런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까지 다 끝났는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아예 등록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어. 이거 완전 백전백패죠. 그런데다가 민주진영에서는요, 전에 이제 후보 배수 혐의로 2억, 이걸 이제 해서 실형까지 살았던 교육감, 요 광로현이, 요게 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났습니다. 자, 이 광로현, 예. 자, 참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미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개미들. 자, 개미들이 지금요, 이 금투세, 이재명이가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열이 받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최민희가 지금 폭로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민희가 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안 그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업무시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경호시설 신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억 원대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요것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볼 때 사업비 규모가 2배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이제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2025년도 예산을 보면은 2027년도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사저 인근에다가 이제 경호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총 11억 6,9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보면요, 건설 보상비, 즉 토지 매입비가 10억,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비가
11억, 그냥 1억입니다. 1억 100만 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6,800만 원. 그래서 11억 6,900만 원을 이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 법규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임기 3년차. 왜냐하면 2022년도에 취임을 했으니까 24, 25, 26, 그러니까 25년도가 이제 3년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3년차에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 관련 법률에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3년에 걸쳐서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는데 145억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이 3년에 걸쳐서 140억 원인데 2026년도에는 119억 8,800만 원. 그리고 2026년도 7년도에는 완공하고 이제 입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 2,300만 원. 자, 그래서 내년 예산안까지 합치면 내년 예산은 이제 11억 6,900만 원이잖아요. 요걸 합치면 총 139억 8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돈이 2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때 세웠던 그 예산안을 보면은 2020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이제 경호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때 총 사업비가 49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9억 첫 예산이 이제 49억 2,900만 원이고 우리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11억 6,900만 원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 첫 해 예산은 이제 오히려 문재인 때가 5배 가까이나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때 이제 첫 해가 49억 2천.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이제 66억 6,3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요. 예, 2021년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62억이 써졌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얼마가 썼느냐? 2016년도에 책정액이 67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탄핵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최민희가 비판하는 예산은 뭐냐? 지금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긴축 기조로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보위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대통령 보위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보위라는 개념이 왜 여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경호 개념이 경호 예산이지. 그렇잖아요. 보위하면은 완전히 무슨 독재 정권 때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경영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 자체를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축 재정을 윤 대통령이 이제 외쳐왔는데 국민한테는 나만 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면서 없다면서 25만 원은 반대했던 대통령이 본인의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임하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벌써 이제 의혹 프레임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방금 이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내놨는데 우선요, 부지 면적 아직은요, 지금 현재 이제 어디에 사전을 마련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양평, 가평 여기나 아니면 강원도 정도를 지금 내가 검토 중에 있다. 강원도는 이제 외갓집이 있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강릉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양평 또는 가평 이쪽은 이제 이 초가 쪽이 이제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사저 정할 때는 자기 연고 있는 데를 가잖아요. 문재인도 양평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금 이제 봉화마을로 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제 연고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양평이든 가평이든 이제 강원도든 어디든 간에 이 연고지를 이제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부지 면적 아까 이제 최민희가 무슨 고급 아파트처럼 이제 경호시설을 만들려고 하느냐 사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같은 수준의 절반밖에는 아니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슷해.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땅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값은 그러면 예산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땅인가요?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이 왜냐면 이 대통령 사저 옆에다가 그 경호실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건축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부지 매입하고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것도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해서 물가 상승분만 반영을 해서 이 경호시설의 이 부지 매입, 건축 비용을 책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하고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했다. 그러나 아직 사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에는 세부 예산안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런 설명이고, 요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의혹 프레임으로,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에 이제 고급 아파트 그 프레임. 야, 이 최민희는 입만 열면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최민희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혜경이가 지금 이제 출두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포토라인을 피하려고 수원지검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난 7월 4일 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바로 누구냐? 이재명, 김혜경, 그 다음에 배소영. 3명을 했는데 당 전당대회를 핑계내서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면 아니 배소영하고 김혜경이도 당 대표 선거 나왔나고요. 요런 특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특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와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얼마나 났어요? 빨리 아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이재명은 그렇다고 쳐요. 대표 선거한다고. 그런데 이 김혜경이는 대표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왜 늦어졌냐 이겁니다. 왜? 그리고 단 한마디 말을 안 했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적 이원석의 이런 대응, 이것도 이 도마 위에 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요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법과 사건이 이제 크게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게 2개 있는데, 하나는 경선 때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자기 운전기사하고 배소연이 요 돈을 갖다가 경기도 법과로 지급했다는 거, 10만 4천 원짜리 경기도 법과로 지급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잖아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범죄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배소연이 이미 형이 다 끝났어요. 1, 2심 전부 다 끝났고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이 됐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건 배소연은 끝났어. 근데 김혜경이는 이것도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요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마지막 증인 신문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그래서 또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 판사가.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부르는 것은 바로 이제 배임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소연, 유령 인물이나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배소연한테 이제 봉급이 간 거, 이게 3억짜리 봉급이 갔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한테 관용 차량을 배치해서 쓴 거, 이게 이제 한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법카, 추석 제사상이 올라가, 집에, 그 다음에 일본 수시 올라가, 그 다음에 샴푸, 일제 샴푸 올라가, 이런 것도 이제 한 2천만 원.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총 3억, 3억 9천 정도의 국고 손실과 횡령.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되는 것이죠. 요걸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조명래 씨가 작년에 이거를 전격적으로 폭로하고 권익위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왜 이재명이가 끼었느냐? 이재명이가 이런 거를 다 묵인했다.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유용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까지 같이 걸려 들어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서야 지금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원석이가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게 얼마나 떵떵거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이 이랬는데, 왜 그러면은 요 김혜경이는 이렇게 성역도 두고 특혜도 주고 예외를 줬느냐? 이원석이 왜 말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요, 이건 이제 오늘은 항상 이제, 지금 이제 김혜경이는 누구냐면 김칠준 변호사, 이거 완전히 좌파잖아요. 김칠준이가 이거를 변호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요 비판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다. 그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그리고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사나 말하면 뭐 뽀는 것이죠. 아니, 직접 이 예산을 집행한 경기도 법카 한조명현 씨가 직접 폭로했잖아요. 그리고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권익위에서 이거는 조사해봤더니 맞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져 갖고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 떨어진 뭐라 그럴까요? 이 배임 혐의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 부르니까 민주당 요것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요 경기 법카 이 예산 이 전용 유용이 되는 건데요. 요렇게 되니까 기다리듯이 아니 왜 하필이면 추석 때 부르냐 이거죠. 추석 때. 아니 지금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추석 때 부르는 겁니까? 아니 7월 4일 날 갔으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김혜경이가 왜 아니 지가 당대표 선거 나온 것도 아닌데 지가 계속 밀어가지고 이제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석 때 지금 출석을 하도록 조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갖다가 왜 검찰에 하필이면 추석 때 부르느냐. 이게 정치검찰 아니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금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금 수원지검이 그야말로 법카 사용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야당 대표도 모자라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올 재물 논리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제가 경위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검찰에서 추석에 맞게 부르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 프레임이냐, 가짜 프레임이냐. 요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2022년도 추석 때는요, 경찰이 성남 FC 사건을 다시 뒤져갖고 연휴 직후에 이재명이를 송치했고, 검찰에. 작년 추석 전에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수석 밥상에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렸다. 아니, 이게 그릇된 인식이에요. 옳은 얘기지. 그러면서 검찰이 야당 대표 배우자마저 검찰 포트라인에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산업 수사가 검찰의 추석 기념 행사냐. 야당 대표 후보를 공격한다고 참혹한 국정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한 점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제가 왜 민주당 대변인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 요 전체적인 기승전결 구도를 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여기에도 거짓말과 사기 대국민 사기 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교육감 선거는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아요. 개미들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개미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댓글, 이게 한층 만여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요 댓글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실 텐데, 금투세는 꼭 폐지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으로서 명령합니다. 금투세 시행 시 목숨 걸고 이재명 낯선 운동을 합니다. 일하는 족족 도움된 적이 없는 당이다. 질려버렸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수천 개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좋다요, 이런 좋다라고 하는 내용의 댓글이 지금 12,000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금투세 민주당이 처음에 도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건 유예하자. 주식시장하고 연계돼 있고 등등. 예. 자, 그래서 유예하자. 이 정부는 이미 방침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 대표 선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유예해야 돼. 시행하면 안 돼. 이랬잖아요. 근데 정책의장 진성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시행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완화한다. 그래서 이 면세점 기준도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좀 높인다. 뭐 등등. 예.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하자면 완화 안을 내놨어요. 면세 기준이 5천에서 1억, 그리고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해서 2월 공제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렇게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또 아예 부과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더군다나 지금 RA 공포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 RA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이제 다시 이제 미국 발로 지금 이제 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빠지는 추세 아닙니까? 아니 미국 빠지면 전 세계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서울도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RA 공포 속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그리고 그것도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우리가 믿어줄 것 같아 난리가 났습니다. 개미들이. 그래서 이 문자 댓글 폭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블로그에 찾아가서 1만 개 이상의 댓글을 달면서 금투세에 대한 그야말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 왜 이거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보완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냐? 요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금투세에 대한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겁니다. 예. 왜 늦어지느냐? 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질질 끌어가면서 뭐 세미나하고 난리를 치느냐? 예, 지연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완화 시행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를 해라. 폐지를. 왜 당원들과 국민들 대상에서 이재명이가 사기치고 다니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낙선운동 정도가 아니죠. 아예 우선 당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지금 압박을 가야 돼요. 10월 이제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런 문자 폭탄은 이번 이 문자 폭탄만큼은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계속 들은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